오늘은 문법 요소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문법 요소란 문장의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우리말의 문장 표현을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것인데 종결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과 사동 표현, 부정 표현, 인용 표현의 6가지가 이것에 해당합니다. 국어는 종결 어미에 의해 문장의 의미가 결정됩니다. 평서문은 평이하게 서술한다는 뜻이고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은 청자에 대한 화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나 어떻게처럼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면 설명 의문문,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면 판정 의문문, 의문문 형식을 취하되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 감탄의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는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의 종류가 실제 언어 사용에서의 기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0년 수능 문제도 그런 경우를 다루고 있죠. 일반적인 청유문과 다른 용법으로 청유 표현이 사용되었을 때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1번과 2번은 청자에 대한 명령문의 기능을 하고 있고 3번과 5번은 일반적인 청유문의 기능을 하고 있죠. 4번은 의미상 화자가 자신의 행위를 서술하는 평서문과 같습니다. 답은 4번이죠. 다음은 높임 표현입니다. 우리말 높임법은 문장의 주체, 즉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과 말 듣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 높임법, 문장에서 행위의 대상인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항목에 2번을 주목하세요. 높임법을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유의할 점은 주체 높임법에서 간접 높임, 우리말은 원래 상어를 높이지 않습니다. 다만 높임의 대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해당 인물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때 밀접한 관련성을 판단하는데 주관적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적어도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나 사이즈 있으십니다. 는 아니라는 거. 과도한 높임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존법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습니다처럼 듣는 이를 고려하여 높임의 대상인 주체를 높이지 않는 표현 방법인데 직장이나 군대, 사회 같은 공적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의례적 용법으로 사용하며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내는 격식체와 격식을 덜 차리는 표현으로 친숙함을 드러내는 비격식체로 나누어집니다. (2010년) 고3 모의고사 7월 문제입니다. 기역과 디귿은 주체 높임 중 직접 높임, 니은은 간접 높임이죠. 1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어휘에 의한 높임법은 인물을 직접 높이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기역 다시의 수업이 계시다는 잘못된 표현이죠. 4번에서 넉넉하시다는 살림을, 하신다는 작은아버지를 높여주므로 니은과 디귿의 높임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시제란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을 문법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이전이면 과거, 발화시와 사건시가 같으면 현재,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이전이면 미래 시제가 됩니다. 각각의 시제는 선어말 어미나 관형사형 어미,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통해 표현합니다.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의 경우 현재 시제는 그냥 현재형으로 표시합니다. 시제는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로 구분이 되죠. 상대 시제란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제로 공부하는 이 현재 시제로 표현된 것은
친구를 본 사건의 시점인 과거 시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시제 표현이 항상 시간만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서 과거 시제가 완결된 상황의 지속을 표현하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실현을 확신하는 미래를 표현하기도 하고 미래 시제가 추측이나 의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제와 관련된 표현에는 동작상도 있습니다. 동작상이란 발화시를 기준으로 그 동작이 진행 중인지 완료된 것인지를 표현하는 문법 요소를 말합니다. 동작의 진행을 보여주는 진행상은 학교에 가고 있다, 청소가 다 되어 간다, 동생을 보면서 놀아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완료상은 밥을 다 먹어버렸다, 집에 가 있다, 밥을 먹고서 가라 와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EBS 실전 모의고사 문제 중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보기의 내용을 보면 과거 시제 표현 방법을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택지에 하나씩 적용해 보면 1번은 보기의 2번 설명, 3번은 1번 설명, 4번은 5번 설명, 5번은 3번 설명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2번은 과거에 경험한 일을 회상하는 경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의 더는 회상 시제 선어말 어미가 아닙니다. 더라도 전체가 하나의 연결 어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죠. 답은 바로 2번입니다. 피동 표현이란 제 힘으로 하느냐 다른 이의 작용으로 당한 거냐를 표현하는 문법 요소이고, 사동 표현은 스스로 직접 한 거냐 남이 시켜서 한 거냐를 표현하는 문법 요소입니다. 피동 표현이나 사동 표현은 일반적으로 전미사를 이용하는 파생적 피동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며, 이것이 안 될 때 보조용어를 활용하는 통사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외에 단어를 이용하는 어휘적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파생적 사동문은 직접 옷을 입히거나 옷을 입도록 시키거나 하는 2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통사적 사동문은 직접 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간접사동 1가지 의미만 갖고 있습니다. 피동 표현은 당하는 측이 주어다 보니 동작을 가하는 측, 즉 동작주가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개에 물렸다 하면 문 개보다 물린 사람이 초점이 되죠. 또 감기에 걸렸다처럼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꾸기 어렵거나, 반대로 철수가 칭찬을 들었다처럼 능동문에 대응하는 피동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동문의 경우는 이중사동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피동문의 경우에는 이중피동을 사용하면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저절로 피동 표현, 사동 표현의 세세한 특징을 확인하게 되지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3번의 가리어 지지는 기본형이 가리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간은 가리까지죠. 즉 리는 피동 접사가 아니라 어간의 일부인 것입니다. 속을 뻔했죠? 통사적 피동 형태인 어지를 사용하고 있고, 말끝에 오는 지는 보조적 연결어미이죠. 이중피동이 아니니까 답은 3번. 부정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인 부정표현은 그 실현 방법에서 부정부사를 사용하느냐
보조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는 무엇에 의한 부정인가에 따라 안 부정문, 못 부정문으로 나뉘는데, 안 부정문은 다시 자신의 의지에 의한 부정인 의지 부정과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부정인 단순 부정으로 나누어집니다. 못 부정문은 의지와 무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자신의 능력 부족이나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의한 부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금지의 의미를 지닌 말다 부정문이 있죠. 2011년 3학년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수사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부정 표현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B는 부정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부정의 의미가 아니죠. 답은 2번입니다. 인용 표현은 인용절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문장의 구조 강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는 표현의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간접 인용에서는 적절한 어미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로 문제를 보죠.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표현상의 변화에 대해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A는 어제 시점에서의 내일이니 곧 오늘이 되겠죠. B의 높임 표현 계십시오는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자신을 높일 수는 없으니까 있으라고로 바꿔야겠죠. C는 주어 언니를 다시 가리키는 제귀대명사가 쓰여야 하고 D의 명령형은 어간 남기에 어미라와 간접 인용격 조사 고가 결합하여 남기라고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1번이죠. 지금까지 문법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